안녕하세요. 엑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의 어항을 들려주세요에 예상보다 많은 분들께서 사연을 보내주셔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곳이 또 있는데요. 상품 지원을 약속해주신 아쿠아리오입니다. 이런 식으로 후원이 들어오더라도 제가 오랜 기간 검증하지 못한 제품들이면 무작정 수용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여기 제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만큼 의지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제가 영상에서 많이 다룬 만큼 상품을 받으실 분들께서도 사용 방법이나 효과 등을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어항을 들려주세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사연은 카일리님께서 어리버리 구피 키우기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의 깡시골에 살고 있는 중2 여학생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느 날 두자어항과 축양장을 사오시더니 며칠 뒤 열대어를 사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로 구피 노예가 되었어요. 코리도 키우시나봐요. 알비노 코리 같습니다. 처음엔 구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많은 아이들이 용궁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근데 원래 죽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남은 12마리를 잘 키우려고 물고기 관련 커뮤니티에도 가입해보고 다른 유튜브 영상과 엑셀님 유튜브를 보고 수초왕도 시도해보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망함. 이것도 괜찮아요. 원래 망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쉬운 수초들로 시도하니 재밌더군요. 어항은 집에 하나만 있어도 늘어난다는 말이 있듯 저도 당근마켓에서 두자 광폭 중폭항을 샀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할지 벌써 기대되네요. 2, 3일에 한 번씩 환수하고 아침, 점심, 저녁 밥 주고 새끼를 챙겨주시네. 아무튼 요즘 제 낙은 구피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사항, 제가 보낸 사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셨던 사진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따봉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도 원따봉 드리겠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귀여운 사연이죠. 아버지의 소일거리에 어쩌다 보니 본인도 스며들어서 정말 대견하게 물고기들을 잘 관리하고 계신 카일리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음은 라미네지 디스커스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물생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닉네임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고등학생 라미네지 디스커스입니다. 저는 유치원 5살 때부터 물고기란 생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와 장래희망이 어류학자였는데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도 아직 장래희망이 어류학자네요. 6살 때 잠깐 마트에서 시클릿으로 물생활을 시작했다가 6살 때 시작을 했어? 영재네. 초등학교 때는 아예 물생활을 안 하고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친구가 사연이라기보다 어떤 자신의 인생 일대기를 지금 보내오셨어요.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제가 축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다시 물생활을 시작했는데 라미레지 6마리로 시작을 했고 생각보다 키우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다 용궁으로 갔고 두자강폭을 사서 수초어항 하다가 라미레지 넣고 엔젤 넣고 비싼 엔젤도 있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안씨를 키우셨는데 알도 받고 재밌게 키우셨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안씨가 케어가 안 돼서 디스커스를 키우기 시작하셨고 치어까지는 봤는데 계속 치밥을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께서도 디스커스에 관심이 생기셔서 5마리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물고기 키우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그리고 키우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장문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류학자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봄날님께서 보내주신 어머니의 어항이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청주시에 살고 있는 봄날이라고 합니다. 보통 물생활을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물고기를 좋아한다거나 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항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지요. 저는 조금 다른 이유로 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주 오래전,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증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께 권유를 했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문득 열대어를 키우게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동네 수족관에서 조그만 어항과 구피를 몇 마리 사서 어머니 방에 놔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싫어하시면 내 방에서 내가 키우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여놨지요. 어머니는 예상외로 구피들이 새끼를 낳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덕분에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러다가 3년 전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병원 생활이 길어지고 결국엔 요양원으로 가게 되시면서 집에 남아있는 구피들이 걱정되어 제가 며칠마다 어머니 댁에 들러 사료도 주고 환수도 해주곤 했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관리하실 때만큼 제대로 관리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항을 저희 집으로 옮겨와 어머니가 자식처럼 애지중지 아끼던 구피들이 생이 닿을 때까지만 내가 키우자 마음 먹었는데 시간이 가며 하나둘 구피들이 떠나고 2마리만 남았을 무렵 나도 모르게 남은 구피들이 외로워 보여 동네 수족관에서 구피들을 또 데리고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키우던 구피들은 이제 모두 용궁으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구피가 죽었을 때는 마치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슬프기까지 하더군요. 어머니의 병세가 좋아지지 않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저도 우울증을 조금 앓고 있습니다. 처음 어머니 댁에서 어항을 옮겨왔을 때만 해도 솔직히 조금 귀찮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오래전 어머니께 그랬듯 저에게도 구피들이 큰 힘이 되어주고 있네요. 별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남들과는 다른 물생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다들 즐거운 물생활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연이네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부모님을 뵙고 있는데요. 갈수록 노쇠해지시면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또 어디가 아프시면 예전만큼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과 나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문득문득 다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을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없는 얘기를 진솔하게 적어서 보내주신 봄날님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어머니뿐 아니라 봄날님 본인이 앓고 계신 우울증도 하루빨리 나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잼펀님께서 보내주신 엑셀님 영상에 빠지지 마시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셀님. 엑셀님의 수많은 유튜브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물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무섭죠? 물생활을 시작한 지는 3, 4년이 되었고 엑셀님의 유튜브를 접한 것은 반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때 구피로 시작해서 비쉬림프 어항을 4개 정도 운영하다가 가족들의 좋지 않은 시선에 결국 1개의 어항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물생활의 시작은 생물을 키우는 것에 열중했다면 유튜브를 구독하고 나서는 어항 레이아웃과 ADA 갬성을 필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건 사연이라기보다 그냥 저한테 쓰신 편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요약하겠습니다. 제 여름 어항을 재밌게 보신 것 같고 그걸 따라서 했는데 잘 안 되셨고 저를 따라서 ADA 장비를 구매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어떤 건 구하기 힘들어서 가품까지 사셨다고. 그러면서 약간 원망 섞인 말투가 보이거든요. 내가 언제 ADA 사라고 했어? ADA 사지 말고 내가 광고하는 걸 사라고. 레이아웃도 엑셀님 영상 따라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손이 똥손인지라 다 실패하고 바닥재도 소일이 아닌 적사로 바꾸고 음성수초와 모스로만 꾸미게 되었습니다. 영상 좀 자주 올려주세요. 봤던 거 5-6번씩 돌려보니까 지겨워요. 사연 잘 읽었고요.
조금 어린 친구 같은데 제가 훈수 좀 두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영상에 빠지지 말라고 제목을 써두셨는데 제가 의도하지 않은 곳으로 빠지신 것 같아요. 제 영상에 빠지셨으면 물고기나 수초 이런 거에 빠지셔야지 왜 제가 잘 언급하지도 않는 브랜드에 빠지셔서 이렇게 무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항은 내용물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외부의 장비는 그것을 담아두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만으로 가지는 의미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보시면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제품이에요. 왜? 내가 직접 이 어항 안을 꾸미는 데서 즐거움을 찾으시길 바라니까요. 이 바깥에 붙어있는 누가 붙였는지도 모를 스티커는 내가 만든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얼른 그런 강박을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만들어가는 의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사연은 오명이님께서 보내주신 베타는 사랑이다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살고 있는 오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명이는 저희 집 베타 이름이에요. 헤엄쳐 다닐 때 꼬리색이 오묘해서 오명이랍니다. 이거 발음이 쉽지 않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해오다가 소중한 딸을 만나면서 모든 걸 고친 줄 알았지만 사회생활을 다시 하면서 서서히 우울증과 공황이 다시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즉흥으로 오명이를 집으로 입양해 왔어요.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들여다보고 오명이 보러 들어가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물멍도 때리다 보니 우울증, 공황장애도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물고기 키우는 게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명이 없었으면 현재 제 마음 상태는 어땠을지 하루하루 오명이 밥 주고 상태 체크하고 플레어링도 시켜주며 하루하루 오명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저희 딸도 오명이만 보면 좋다고 또 보고 싶다고 정말 오명이 가족으로 드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 오명이에 정말 애정이 뚝뚝 넘쳐 흐르는 게 막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물고기들을 키우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따님과 사연 보내주신 오명이님 그리고 베타 오명이 오래오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스웨인 총통각하님께서 보내주신 짠물은 로망과 변태스러움으로 완성된다 라는 사연입니다. 롤 하시는 분인가봐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양에서 짠물에 미쳐버린 채로 사는 24살의 한 사나이입니다. 사나이라는 말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처음 물생활을 시작한 14살 무렵 해수어항의 매력에 빠져 그 나이에 여러 공부를 하여 지금 이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해수어항은 펌프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저는 옛날 방식을 좋아하는 틀딱이라 그런지 24살이 틀딱을 자처하네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현재 다양하고 성능 좋은 여과 시스템이 있음에도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거리식 여과기로 여과를 하는 시스템만을 고집해오고 있습니다. 장인기가 약간 있구나. 심지어 그 어린 나이에 돈도 없는 놈이 별의별 짓 다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홀로 지하철 타고 먼 곳까지 가서 산호와 고기를 구매하는 생고생을 즐기며 해수를 해온 것뿐만 아니라 평범하게 니모를 기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푸른고리 문어나 전기조개 같은 이거 제가 알기로는 독이 있는 문어인데 이색종을 좋아하는 변태였기에 남들은 니모의 정신이 팔려있을 때 저는 문어의 촉수를 보며 하악되기도 했었죠. 변태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친구네요. 그래서 그런지 근처 지인들은 물론 짠물 생활러 분들 사이에서도 기묘하다, 독특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되더군요. 특히 저런 구식 방식으로 잘 키울 수 있겠냐는 빈정거림을 들었을 때 수조의 근황글이나 영상을 보여줘서 그들을 대꿀먹 시켜버릴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역시 로망과 변태스러움은 한 끗 차이라는 저의 이상한 좌우명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어떤 최첨단 운영 방식이 찾아오든 로망만을 찾는 짠물러로서의 긍지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청사항, 사진 속 제 식구들을 소개해 줄 때 6번째 미니 수조에 있는 제 푸른 고리 문어를 특히 부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좀 웃기기도 했는데 자꾸 저의 학창 시절이 떠올라서 자기 전에 이불킥을 좀 하게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짠물러로서의 긍지 앞으로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덕스라이프님의 나의 트라이던트라는 사연입니다. 그런데 사연이라기보다 물생활 포스팅을 보내셨어요. 같이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셀님의 팬입니다. 예전 소통 시간에 트라이던트 구매 및 번식에 관해 소통을 했었어요. 예전에 라이브 했던 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트라이던트를 구매해서 활착 후 이름 모를 모스와 쿠바펄 등등을 식재하고 일주일 후입니다.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울창한 엑셀님의 트라이던트를 동경하며 제가 사온 트라이던트는 왜 이 모양이냐 했었죠. 왜냐면 처음 받은 트라이던트는 수상잎이었고 거뭇거뭇 잎이 상해 있었어요. 수상엽은 조금 상해서 와도 괜찮아요. 뭐가 붙어서 오지 않으면 되는 거고 벌브만 살아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새 잎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한 달 후 쿠바펄이 망하고 미니 헤어 글라스로 교체합니다. 빨리 망했네요. 조명이 약한 탓인지 쿠바펄은 떡이 되어버렸거든요. 트라이던트는 아래쪽으로 러너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엑셀님의 울창함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헤어글라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트라이던트도 느리지만 잎을 늘려가네요. 세팅 후 약 3개월 정도인 것 같아요. 물고기도 넣어보고요. 미치겠다. 자,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루즈한 감이 있어서 저 편한 대로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게 1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하십니다. 트라이던트도 잘 자랐는데 지금 이끼가 말도 못하게 껴있어. 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걸 보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별로 이끼를 개의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놓아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 같지만 많은 분들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에서 이렇게 어항을 관리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두 분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그런데 다른 팀에서 이분들 어항을 보고 세 분이나 더 이 취미에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합니다. 제가 분양했던 트라이던트가 있는 어항, 그러니까 다른 분의 어항이라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관리 훨씬 잘 되고 있는데 아니 여기는 이끼도 별로 안 보이고 밑에 이거 쿠바펄 아니에요? 쿠바펄도 잘 됐어 여기는. 자, 좋은 의미로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왔겠죠. 자, 노치도매가 가득한 이런 수조도 있고 이건 20큐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위에 조명을 딱 맞는 거를 못 사셨나봐요. 그래서 지금 이 다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억지로 끼워두셨어. 야, 이런 거는 또 처음 봅니다. 그리고 황호석을 활용해서 이런 것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이상 저와 동료들의 물생활이었습니다. 엑셀님 도움으로 트라이던트는 무럭무럭 자랐고 분양도 하고 근데 왜 힘들죠? 크크크크 라고 보내주셨네요. 뭐가 힘들어요. 환수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요청사항에는 제 유목이 탐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요청사항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동료분들께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네요. 보통 어떻게 해보려는 신용만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잘 이끌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물생활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덕스라이프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다음은 두성님께서 보내주신 구피 수초항 두자어항이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두성이라고 합니다. 얼떨결에 구피를 분양받아 키운 지 10년 가까이 되었네요. 연차로 따지면 거의 저랑 비슷한 엑셀님을 알게 되어 수초항을 시작했으나 리셋만 3번
구피와 수초의 공존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모두를 잃었습니다. 원래 구피와 수초는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닙니다. 한 수조에서 둘 다 잘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다행히 치어들을 따로 보관하여 지금 두자 수조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물생활의 중요한 포인트는 기다림의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물생활의 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조급증이거든요. 그냥 두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뭐 어떻게 좀 해보려다가 긁어부스럼이 돼서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벤트 대박 나시고 행복한 물생활 되시길 바랄게요. 라고 짧은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잘 읽었고요. 짧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성님께서도 즐거운 물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숭숭님께서 보내주신 베타꽃 수술이라는 사연입니다. 아유, 베타가 활발하네요. 안녕하세요. 물생활 약 반년차가 된 우숭숭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키우는 생물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시작한 취미였는데 현재 두자 광폭을 포함해 크고 작은 어항 5개를 운영할 정도로 일이 커져버렸네요. 원래 식물이든 물생활이든 처음 시작한 반년이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겁이 없으니까 계속 사는 거야. 저는 베타를 4마리 키우고 있어요. 2마리는 얼마 전에 데리고 온 터라 임시로 히트탱크에, 1마리는 안시 2마리와 함께 25 하이큐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수초로 가득 찬 20큐브에 혼자 살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크게 특별한 게 없는데 환경이 맞아서 그런 건지 뭔지 이 친구가 유독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해요. 어느 날은 무심코 어항을 보는데 얘가 이상한 자세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스트로징 레펜스라는 수초 뒤에 마치 소일에 꽂혀있는 듯한 자세로 말이죠. 이 장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건 물고기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어항 유리를 툭툭 쳐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걱정도 됐지만 일단 너무 신기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은 30초지만 실제로는 5분 가까이 저 자세를 유지했어요. 결국 자는 거였더라고요. 볼 때마다 유쾌해져서 자주 이 영상을 보는데 볼 때마다 꽃에 달린 수술, 암술 수술할 때 그 수술인데 수컷이니까 수술인 걸로, 아무튼 그 수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도 저처럼 이 영상을 보고 입술에 미소 한 번씩 지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 보내봅니다. 이 친구는 데려왔을 때부터 하도 활발해서 이름을 쫄랑이라고 지어줬어요. 저희 쫄랑이 귀여움 자랑 삼아 영상이랑 사진 몇 개 더 첨부할게요. 일단 영상만 8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은 없고요. 아, 그리고 쫄랑이 거품집도 엄청 잘 만들어요. 요 며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하루 종일 만들더라고요. 누가 쫄랑이 어항에 베스밤 풀어놓은 줄 알았잖아요. 와, 이거는 대단하긴 하네. 여기까지 할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베타들이 어디 이렇게 기대가지고 혹은 낑겨가지고 자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베타를 본의 아니게 많이 키웠잖아요. 그러면 여각이나 어디 비좁은 사이에 어떻게든 낑겨 들어가려고 막 자리 경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습성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재밌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쫄랑이와 나머지 3마리 베타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깽두목님께서 보내주신 물생활 10N년차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군대, 유학 빼곤 10N년차 물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깽두목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물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어 저희 집 실세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 수조가 크라운 로치 수조였습니다. 30마리의 크라운 로치 장관이었습니다. 야, 이쁘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가 외부 여과기를 계속 흔들고 쓰러뜨려서 말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결국 외부 여과기는 제거하고 클래식한 스펀지 여과기로 구성한 하스타투스가 2번째 수조입니다. 아니, 스펀지 여과기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달려있네요. 그 와중에 온도계는 떨어져 있고
무리지어 다니는 하스타의 모습도 너무 멋지지만 스펀지의 미관 참시를 참지 못할 때쯤 이렇게 많이 다니까 그렇죠. 아이가 커가고 말을 듣기 시작하여 다시 외부 여가계를 투입. 마지막 세 번째 금어수조입니다. 금어가 똥을 많이 싸서 매일 아침 환수를 해주는 절 보곤 매일 아침 어떻게 해요 이거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와이프가 귀찮지 않냐고 물어보지만 너무 즐겁습니다. 중간에 환수통을 엎질러 물바다가 된 적, 사료통 수조에 쏟아서 멘붕 온 적도 있긴 하지만 물생활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구독한 구독자로서 엑셀님의 물생활을 응원하고 유튜브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승하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물 생활을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 허락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열정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분도 수락을 해주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보다 매일 아침 환수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열정에 박수로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즐거운 물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수어 빌런님께서 보내주신 담수가오리 꼭 키워보세요 라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밤바다가 예쁜 여수에 살고 있는 기수어 빌런이라고 합니다. 2년 전 저는 블랙 다이아몬드 P13이라고 불리는 남미산 담수가오리 한 쌍을 사육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들의 어항을 들려주세요라는 특별한 콘텐츠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서 키우던 가오리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에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수컷은 올해 16살 정도로 추정되는 나이가 많은 개체로 16살이면은 중학교 3학년이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녀석인데요. 은하수처럼 예쁜 무늬가 정말 예뻤는데 성격이 예민하고 모가 많이 난 녀석이라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식음을 전폐하거나 같이 사는 암컷을 무는 나쁜 버릇을 지녀서 제 속을 많이 썩이기도 했습니다. 크기도 50cm 정도로 상당히 큰 개체였는데 같이 사는 암컷의 크기가 워낙 커서 암컷은 더 큰가 봐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기묘한 녀석이었습니다. 암컷은 올해 7살에서 8살 정도로 추정되는 개체로 수컷과 달리 우리나라 부산에서 태어나 저희 집으로 온 개체인데요. 요즘 유행하는 국제 커플 느낌이 있네요. 수컷이랑은 다르게 큼직한 물방울 무늬가 매력적인 개체였는데 성격도 정말 온순하고 애교가 많은 데다 배고프면 그랜저를 하면서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밥을 달라고 어필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운 녀석이었습니다. 처음에 데려올 때 크기가 40cm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받아왔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몸 길이가 무려 85cm에 육박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제 보통 물생활 하면서 물고기를 개인 거래해 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기재해둔 사이즈가 대부분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이거 정말 크다 30cm짜리 물고기다 해서 가보면은 20cm가 안 돼.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작으면 화가 나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려둔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든. 어쨌든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 둘은 항상 투닥거리면서 지냈지만 동거를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자신들을 꼭 닮은 아기 가오리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아우 귀엽네. 아기 가오리가 태어난 날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하네요. 보통은 집에서 강아지가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옛날 같으면은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하는데 여기는 가오리가 태어나서 가족분들이 다 같이 기뻐했다고 하십니다. 현재 이 아이들은 수조 누수와 이사 등의 문제로 저희 집에서 사육하고 있진 않지만 기존의 사육 환경보다 더 넓고 좋은 곳에서 투닥거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아기 가오리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 엄마 아빠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부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쁘고 애교 많고 재밌는 담수가오리 꼭 한번 키워보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수어 빌런이라는 분이 이쪽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거든요.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 물고기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에도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시는 분이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담수가오리 홍보대사로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멋진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 잘 읽어봤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처음이기도 하고 하드디스크 이슈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편집이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덕분에 저도 굉장히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베스트 사연은 연휴가 지나고 나서 커뮤니티 게시글로 발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선정할 거긴 한데 시청하신 분들의 생각도 반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었던 사연들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베스트 사연 선정에 참고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9월 말이 됐는데 민족의 명절 한가위 가족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남은 연휴 동안 푹 쉬시고 다시 만나자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